연구에서 많이 그 보여지고 있는 그 그래프 중에 노모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알로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노모그램이라는 것은 수치의 계산을 간단하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에서 연구 발표를 할 때 논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임상 연구에서는 질병의 위험 요인과 예측 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노모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모그램을 보게 되면은 각 예측 위험 인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각 환자별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해당하는 예측 확률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재발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재발할 확률이 얼마다라는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데 그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적용해서 각 환자의 그 임상 정보에 따라서 그 환자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뿐 아니라 콕스 리그레션에서도 각각의 그 환자의 정보가 들어오면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얼마다,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얼마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 1900년도에 카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통계학자도 아닌데, 사회학자였는데, 본인이 갑상선 암에 걸렸었는데 그 의사가 설명해주는 설명이 어려워서 이것을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일 처음 사용한 게 노모그램을 적용해 본 것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노모그램은 있었지만 이제 임상에서 적용해서 그랬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모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우선은 어,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일 수도 있고 콕스 리그레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모든 예후 인자를 포함한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행한 후에 거기에서 나온 각 요인별로 중요도가 있죠. 그 중요도를 가지고서 각 요인이 어떤 값을 가질 때 얼마다라는 점수를 매핑시켜요. 그럼 각 요인별로 점수가 계산이 되면 그걸 전부 합해서 총합이 나오겠죠. 각 개체별로 또는 환자별로 각 총합이 나오면 그 총합을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해 매핑시키는 거예요. 그걸 리니어 프로젝션 시키게 되는데 확률이라는 거는 0에서 1의 값이죠. 근데 총합이라는 것은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총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긴 하지만 각 팩터가 갖는 그 점수는 0에서 100까지 점수를 갖도록 그러니까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총합은 예우인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뭐 커질 수도 있겠죠. 그 값을 다시 확률로 매핑시켜서 노모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기다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실행하고 그리고 예측 변수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서 absolute maximum 베타 밸류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은 그 다음 예후 인자들의 점수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든 거는 age하고 젠더하고 그리고 혈압. 그래서 age는 continuous variable이지만 젠더나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죠. 그걸 갖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014년에 13년에 세스로 노모그램을 그리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갖고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우 효과를 포함한 모형에서 각 요인의 점수는 0에서 100점을 주도록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요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에서 100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그 어떤 범주에 있는지 또는 에이지 같은 경우는 몇 살인지에 따라서 그 점수가 계산이 되겠죠. 매핑이 그거를 가지고 점수 합을 계산해요. 총합을 계산하는 것을 다시 이제 확률에 리니어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한 거니까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수치적으로 계산한 값들이 다 나오면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 아니 로지스틱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고 결과만 그러니까 분석해서 뭐 모형의 결과물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았고 나온 결과만 가지고선 여기서 어떻게 각각의 요인의 점수를 매기는지 하는 거를 테이블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테이블 1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그래서 프레딕터를 보게 되면 age하고 성별하고 그 혈압이 있어요. age는 continuous data였어요. 그런데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했을 때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계산됐나 봐요. 0.033 그리고 0.4769 그리고 혈압은 그러니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테고리를 레퍼런스를 했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이는 최소가 10살이었고 최대가 90살이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0에서 90까지 10씩 그러니까 10살, 20살 이렇게 해서 90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젠더는 여자가 0이고 남자가 1로 코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BP 프레셔는 1, 2, 3으로 됐고 2가 레퍼런스였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절대 절대적인 그 최대 그 베타 밸류를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 나이가 갖는 최대의 레인지를 코에피션트에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2.64란 값이 나오게 되고 젠더가 갖는 값은 0.479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범주형에서는 사실은 간단해요. 그래서 각각 범주와 갖는 코에피션트 값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의 크기가 결국은 이런 모형에서 얼마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요도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혈압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제 age가 10일 때 몇 점을 줄지, age가 90살일 때 몇 점을 줄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를 맨 마지막 컬럼에 계산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이가 제일 적은 게 10살이고 제일 많은 경우가 90살이니까 당연히 90살은 100포인트를 가질 것이고 10살은 0포인트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20살, 30살, 40살, 그래서 80까지는 그 안에서 그 선형 보관법에 의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13점, 25점 뭐 이렇게 띡띡띡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성별이 갖는 것은 여기에서 갖는 요 값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값과 얘 비율에 대한 전체 포인트의 스케일이 100이니까 100을 곱해서 만들면 얘는 18점. 18점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남자일 때 값인 거죠. 남자가 1이었으니까 18점, 여자는 0점으로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 다음에 혈압도 마찬가지로 혈압은 범주 2가 그 레퍼런스니까 범주 2는 그냥 0을 가질 것이고 범주 1과 범주 3은 여기에 있는 요 값, age의 가장 큰 앱솔 맥시멈 베타 밸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과 코에피션트 값의 레시오를 구해서 100을 곱해서 7.1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라는 거는 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선형 보관법에 의해서. 근데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총점에 영향을 주는 거는 0점 아니면 18점. 그 다음에 혈압이라는 건 0점, 1.7점이 되죠. 이 값이 작다는 거는 결국은 이벤트 발생 확률에 영향력이 적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으면은, 이걸 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그 확률 0과 1에 매핑을 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 자료에는 교우 효과를 포함한 모델도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한 경우에 로직 모형에 절편과 개수를 넣은 그런 모형을 전부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절편이 마이너스 2.4, 뭐, age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고, 그리고 성별은 물론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일 경우겠죠. 여자는 0이니까 이 항이 없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경우도 2가 레퍼런스니까 2에 대해서는 없고 2는 0이니까 그리고 이 범주가 1일 때 또는 범주가 3일 때 값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다 넣은 게 에이지하고 젠더의 코에피션트 아니 교우 효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우 효과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여기서 LP라는 거는 리니어 프레딕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일과 남자일 경우에 여자, 남자를 고려했을 경우의 모형과 왜냐하면 성별이라는 거는 리그레션에서 알지만 결국은 절편이 다른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형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일 때와 남자일 때는 결국은 다른 모형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자일 때 보게 되면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자일 때는 이게 0이 되잖아요. 여자는 0으로 코딩했고 남자는 1이니까 이 부분이 전부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남자일 때는 메일이고 에이지는 남자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그 혈압은 세 개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이 생기게 돼요, 이때도. 그래서 레퍼런스가 노말일 때니까 로우일 때랑 하이일 때의 그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 포인트를 계산했어요. 이 포인트라는 건 각 경우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아래에 있는 테이블 2에 이렇게 이 자료에 정리해 놨는데 그걸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모형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에이지가 일단은 0부터 90살까지 있어요. 그럴 때 여자인 경우의 모형과 남자인 경우의 모형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쉬프트된 서로 코에피션트가 다른 코에피션트가 아니라 인터셉트가 다른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리니어 프레딕터가 90살인 여자인 경우에는 4.095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 값은 뭐냐면 90살을 첫 번째 모형에 집어넣은 거죠. 0.0455 곱하기 90.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다 0이 곱해지죠. 그래서 4.05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곱해서 이런 값들이 나올 것이고 가장 어린 10살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10을 A에다 10을 넣게 되면 되고 나머지는 또 무시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최대 LP 값이죠. 이건 최소 LP 값이에요. 이것이 100에 매핑이 돼야 되고 이게 0에 매핑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인트의 최대 최소 값을 0에서 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100이 들어가고 얘가 0이 들어가면 이 가운데는 리니어 인터포레이션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남자인 경우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남자는 이게 1인 경우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94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남자니까 1이 들어가고, 여기에선 마이너스 에이지 90에다가 남자가 1이에요. 그거를 계산해서 빼주니까 조금 여자보다 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이 3.5, 최소값이 1.94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0에서 100의 값이 계산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도 선형보관법에 의해서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 값이 계산이 되는 거는 이 자료에서는 밑에다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요 주어진 값들에 의한 식이 계산이 돼서 이런 어떤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이때는 브러드 플래셔를 이용한 건데 로우와 하이인 경우에 또 이 값에 의해서 계산된 값들. 그래서 혈압이 로우일 때는 5.09가 들어간다. 그리고 혈압이 하이일 때는 0.41, 그리고 노말일 때는 0이다. 라는 값을 계산해내게 되죠. 그럼 이제 토탈 값들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한 것 같아요. 한 화면에 일단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는데, 점수 합을 가지고 확률 0과 1의 리니어 프레딕션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리니어 프레딕터 이제 보통 LP라고 앞에서 계속했는데 단위당 점수라는 거는 결국은 맥시멈 LP와 미니멈 LP. 맥시멈 LP가 얼마였냐면 아까 4.05 095였어요. 여자인 경우죠. 여자인 경우가 이게 맥시멈 LP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0.045가 들어가게 되고 그걸 100으로 나눈 값이 리니어 프레딕터의 단위당 점수가 돼요. 그렇다면 거꾸로 해서 LP 단위당 점수라는 건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LP 단위당 점수 나누기 1.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LP, 그러니까 0일 때, 토탈 포인트가 0일 때의 LP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식을 쓰면 베타 제로 더하기 X 베타가 되는데 모든 다른 팩터를 레퍼런스로 고정한 상태에서의 LP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토탈 포인트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총합이라는 거는 LP 단위당 점수, LP 단위당 점수라는 건 어딨냐면 여기 메뉴에서 계산된 값이죠. 거기다가 여기서 0일 때, 토탈 포인트가 0일 때의 LP 값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총합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으로는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LP 단위당 점수는 앞에서 나온 걸 보면은 여자인 경우 90살인 경우에 LP가 4.09였고 그리고 10살인 경우가 0.045로 가장 작은 값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모가 되고 분자가 100인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27.5라는 값이 계산됩니다. 사실은 점수당 LP 단위는 통합을 계산하는 데는 별로 뭐 필요가 없는 값이기는 해요. 그래서 총합이 0일 때 LP를 보게 되면은 아까 수식 요 앞에 있는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이 식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총합이 0일 때 LP라는 거는 이 절표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0.045 값에다가 10살일 때가 가장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진 전부 0이에요. 그거는 여자를 0으로 하고 female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를 로말로 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0.9567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총합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테이블 4에 들어간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보게 되면 앞에 보면은 LP 값이 마이너스 1.9567이라는 값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은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에요. 이 테이블 상에서 사실은 맨 왼쪽에 있는 값들은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죠. 이 LP도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 함수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토탈 포인트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확률일 때 토탈 포인트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매핑을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다. 그러니까 30%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럼 토탈 포인트 얼마랑 매핑이 되느냐 보면은 지금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다, 30%다. 그렇게 된다면은 LP라는 거는 0.3 나누기 발생하지 않을 확률 0.7의 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85라는 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85라는 LP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것과 이 값을 가지고선 이 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27.5 곱하기 마이너스 0.85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최초의 값 여기서 있었던 LP값 마이너스 1.9567이라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냥 더해지게 되죠. 그것을 계산한 값을 27.5에 곱한 30.5 그 값이 바로 토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두 개의 컬럼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그 함수식에서 계산돼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토탈 포인트를 계산해서 계산된 값을 해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매핑시킨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합이라는 거는 앞에 설명 월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있었는데 이 값을 계산할 때 참고하라고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LP 단위당 포인트가 아까 27.5였고 그 다음에 여기 현 시점의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라고 했을 때 계산된 값이 마이너스 0.85, 그 다음에 전체 토탈 포인트가 0일 때의 LP가 그게 마이너스 0.1587이었거든요. 그 1567 그걸 계산해서 총합이 30.5로 계산이 된 것이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값들은 사실은 연구자가 이런 걸 수작업으로 계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그 결과를 어떠한 오브젝트로 받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만 집어넣고 노모그램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노모그램이 작성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래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값들로 작성된 그 노모그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나 했는데 나이가 50살인 여자예요. 그리고 혈압은 낮아요.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것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경우를 보면 나이가 50인 여자, 지금 여기서 여자와 남자의 값이 달리 계산되죠. 그래서 여자는 10점에서 90점까지 이제 분포가 돼 있고, 아니 10점이 아니고 10살에서 90살까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살일 땐 0점, 90살일 때는 100점이 되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 줄에서 점수를 보면 될 건데 50살이니까 50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은 로우예요. 로우를 쭉 올라가면 그 포인트가 5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총합은 55점이 됐어요. 그럼 토탈 포인트 라인이 있는데 토탈 포인트 55점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 확률이 되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50%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는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노모그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노모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앞에 그 세스 예제에서는 노모그램 함수는 이제 사용하는 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세스로 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로 구현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노모그램에서 헬프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노모그램 할 때 물음표하고 노모그램 하게 되면은 뭐 실행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방법 맨 밑에 예제에서 데이터를 일단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RM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것이고 그걸로부터 데이터를 일단은 생성해요. 생성할 때는 뭐 이런 라이브러리가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D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은 했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데이터에는 age와 blood pressure, 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고 성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찍어본 거죠. 이 데이터가 1000개예요. 그래서 D를 디멘전을 한번 봤더니 1000 곱하기 4. 그래서 4개의 변수와 10개의 개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하는 정보를 주는 이벤트가 지금 없죠, 여기에는. 근데 우리가 리얼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벤트가 있겠죠. 재발했는지 재발하지 않았는지 또는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근데 이거는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1을 데스라고 했고 사망으로 했고 0을 생존이라고 해서 한번 생성해 줬어요. 그런 생성하는 과정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 로지스트에서 인버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준 거죠. y라는 값을. 그래서 d라는 아까 앞에서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i를 붙였다는 거는 새로운 변수 하나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다 붙인 y가 뭐지? 하고 봤더니 0과 1로 붙였는데 0이 517개, 1이 48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다가 생존을 517명, 사망을 483명이라는 정보로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D라는 데이터를 봤어요. 아까는 섹스까지뿐이 4개의 변수뿐이 없었지만 지금 Y라는 변수가 가서 붙어 있죠. 생성한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Y를 일부러 생성해서 붙이지 않죠. 실제 있는 데이터를 쓸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멀티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해야 상대적인 중요도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R의 펑션은 LRM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함수를 쓰고 여기 모형을 사용하는 이런 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y라는 리스폰스 밸리어블을 tilde 여기에 뒤에 들어가는 거는 설명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옵션 안은 나는 이걸 데이터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할 거야 라는 형식 표현해 주죠. 이게 만약에 데이터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age, sex, 콜레스테롤, 블러드 프레셔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왔다라는 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F라는 오브젝트에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F를 한번 찍어보게 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인터셉트와 에이지, 섹스, 콜레스테롤, 블러드 프레셔가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 에이지나 콜레스테롤, 블러드 프레셔는 컨티뉴어스를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되죠. 결과에서. 단지 섹스만 범주형으로 되었다. 범주가 남자일 때는 0.1587이고 여자일 때는 0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레퍼런스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F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굳이 이용해서 이런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앞에서 보여줬던 식으로 그럼 얘가 age가 10살일 땐 몇 점 또는 뭐 성별이 남자일 땐 몇 점을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F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바로 노모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노모그램을 그릴 때는 노모그램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디스트라는 펑션이 기본으로 사용이 돼요. 데이터 디스트라는 거는 노모그램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프레임을 크리에이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디스트라는 펑션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설정한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데이터 디스트를 해서 d디스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옵션으로 해서 뭐 요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모그램을 그릴 때는. 그리고 노모그램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너무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 F라는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고 펀이라는 건 펑션이에요. 이게 어떤 펑션에 의해서 실행된 결과냐?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펑션의 레벨에는 리스크 오브 데스. 이거는 유저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놈이라는 오브젝트를 받아요. 만약에 오브젝트를 받지 않고 노모그램 하면 바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받아서 플러시라는 함수에서 오브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럼 에이지가 뭐 70살이다. 그러면 71대의 그 사람의 점수는 한 25점. 그 다음에 남자다. 그럼 0점? 남자가 0점이군요. 그리고 여자일 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콜레스테롤은 뭐 많아질수록 점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다 받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지 작대기가 제일 큰 거 보면 영향력이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영향력이 좀 더 크구나.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성별의 영향력이 가장 작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각각의 팩터의 점수가 계산이 되면 토탈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거는 최대로 해봤자 180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프로젝션 시켜서 사망할 확률을 계산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이용해서 노모그램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예제가 있네요. 나이가 50살이고, 피메일이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이고, 블러드 프레셔가 170이면은 전체를 해봤더니 전체 토탈 포인트가 7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50점, 10점, 10점, 0점 해서 토탈 포인트가 1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는 프레딕트라는 펑션을 이용할 수 있어요. 프레딕트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F라는 거는 이런 멀티플 로지스틱을 실행한 결과 오브젝트죠. 그걸 집어넣고 에이지가 50이다. 섹스는 피메일이다. 콜레스테롤은 이렇다. 블러드 프레셔는 이렇다. 사용한 펑션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 값들이 결국은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래서 재발할 확률이 33% 정도가 된다. 근데 이것의 95% 신뢰 구간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좀 더 이제 쉽게 우리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보여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예제 데이터에서 보듯이 마지막에 리스폰스 밸리어블이 0과 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콕스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0과 1이라는 그런 변수, 이것도 만약에 리커라고 했다는 거, 리커런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발했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재발할 한 시점의 시간이 얼마였다. 이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5개월 있다 재발했다. 이 사람은 29개월까지 팔로우업 했는데 재발하지 않았다. 156개월 만에 156개월을 팔로우업 했는데 재발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듀레이션, 타임의 정보를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콕스 리그레이션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노모그램을 그릴 때 옵션에 펀이라는 옵션에 푸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PLOGIS라는 옵션을 넣었어요. 펑션을 이렇게 지정했는데 콕스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콕스 리그레이션을 실행하겠죠. 생존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를 by F라고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서바이벌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서바이벌하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정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이제 아래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그 오브젝트를 서바이벌을 받게 되면 여기 펑션에서 PLOGIS 로지스틱 함수를 지정했던 부분에 다른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 분석을 하게 되면은 듀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듀레이션을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지정해서 이 시점에서 이 환자가 리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정보가 더 많아지게 되죠. 어쩌면 이 시점에서의 우리는 로지스틱을 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듀레이션을 2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yes, no를 할 수 있고 3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yes, no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es, no가 달라지겠죠. 어느 시점까지를 내가 엔드를 스터디 엔딩 포인트로 잡는지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속적인 어떤 듀레이션을 어, 활용하고자 한다면 콕스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펀 안에는 여러 가지의 펑션의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펑션 X는 서바이브가 12개월인 경우를 했고, 두 번째는 24개월, 세 번째는 36개월, 뭐 더 계속 쭉쭉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노모그램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콕스 리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는 예제는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콕스 레그레이션을 사용하고 해서 나는 리그레션 아니 노모그램을 작성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노모그램 헬프 안에서 서바이벌 데이터 갖고 해놓은 예제를 참고로 해서 내 데이터와 매핑시켜서 사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콕스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노모그램을 그린 거는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BMC 캔서에다가 실렸던 논문인데 CSCC 캔서 피부 편풍 세포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리커를 했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리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로는 튜머 사이즈, 그리고 그레이드, 인베이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히스톨로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그 프레디터가 갖는 스코어를 계산하고 스코어는 0부터 100점을 갖게 되겠죠. 맨 위에 그 각각 계산된 스코어를 토탈 스코어에 매핑시키고 그 다음에 보면은 1년에 재발했다, 3년에 재발했다, 5년에 재발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의 그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몇 년에 일어나느냐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지정한 만큼의 그 프레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토탈 스코어가 160, 120이면 쭉 밑으로 내려서 1년의 재발 확률은 82%, 2년 안에는 57%, 3년 안에는 뭐 32%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횟수가 갈수록 이제 재발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그래서 튜머 사이즈가 2일 때, 히스톨로지컬 그레이드가 PD일 때, 인베이전이 없을 때, 히스톨로지 뭐 이런 트랜스플란테이션 히스토리가 없을 때 점수를 봤더니 토탈 스코어가 92가 됐고 여기를 이제 다 체크하고 토탈 스코어를 클릭하게 되면 92라는 값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그 확률들이 계산하겠죠. 요즘은 이렇게 해서 그 브리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방암 발생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해봐라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버튼만 클릭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쉬운 툴들이 있는 거죠. 툴이라기보다는 이걸 그대로 HTML 문서로 작성한 거예요. 이것도 뭐 그런 똑같은 건데 이건 오랄 온콜로지에 2017년에 실렸던 건데 구강 백반증 환자에서 5년 안에 사망할 확률,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 15년 안에 사망할 확률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데 그때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뭐 성별, 에이지 이거는 이제 유전자 발현 정보를 갖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각각 요인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되죠. 여기 포인트에서 그다음에 토탈 포인트를 계산하고 밑에 확률에 매핑시켜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것도 성별, 에이지 그리고 단백 유전자 A, 유전자 B에 대해서 각각을 체크하고 토탈 점수가 계산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서바이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HTML 문서를 작성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노모그램을 그릴 일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는 로지스틱 위기 분석을 써서 하는지, 콕스 리그레이션을 써서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데이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노모그램까지 작성할 건지,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HTML 문서까지 작성해서 좀 편리한 실용화를 한번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 오른편에 있는 HTML 문서까지 작성하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